안녕하세요. 경리TV 한나란입니다. 오늘도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왔고요. 격리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물어보셔도 되고, 취업 준비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 직장 다니시면서 있었던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로 소통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소복도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소복도 중요해요. 이게 경력자가 인제 내 다음으로 들어와서 인수인계를 해 주느냐, 아니면 아예 신입이 들어와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 주느냐의 차이가 좀 있어요. 신입이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되는, 하는 방법까지 알려줘야 되는 거고, 경력자다, 충분히 경력이 많고 기본적인 업무는 할 줄 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분이 들어오신다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굳이 안 알려줘도 어떻게 하는지는 아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뭐 파일 위치라든지, 컴퓨터도 저장하는 위치, 파일이 다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인제 인수인계가 필요한 거고. 가끔이라기보다 주로 인제 회사 나가서 업무 인수인계를 못 받고 그냥 인수인계서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 그냥 문서 같은 인제 파일을 딱 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업무를 한다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를 쪼끔 더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는 아는데 어떤 업무가 필요하고 그런 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서 그런 정보를 찾고, 그런 게 저한테는 인제 쪼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경력자니까. 저는 신입 때 인수인계서 한 장 놓고 가서 그거 보고 "개화했어요." 사무실을 막 뒤지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인수인계서 딱 한 장 이렇게 문서로 된 거 딱 고것만 보고 하면은 다 일일이 찾아서 해야 되고 물어보고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도 쪼끔 더 오래 걸리고 그런 일이 많죠. 뭐 인수인계서도 없는 데도 많아요. 인수인계서도 없어 가지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회사마다 하는 일이 거의 비슷비슷하긴 하거든요. 특별하게 다른 일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같으니까. 그래서 고것만 해도 먹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는 일은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찾아보고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죠. 왜 격리가 되셨나요? 왜 격리가 되려고 하시나요? 그러면 왜 격리가 됐는지. 일단은 저는 상고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상고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격리가 된 케이스인데, 일단 학교에서 배운 게 그런 회계나 뭐 이런 업무 쪽이다 보니까 취업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주로 상고에서 배웠다 보니까 인제 자연스럽게 취업을 했었고, 애초에 상고를 지원한 이유가 뭐 취업을 하려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취업을 하려고, '돈을 벌고 싶다.' 그래 가지고 빨리 취업을 하려고 상고에 진학을 했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워서 졸업을 하고 또 취업을 했죠. 근데 상고를 다니면 학교 다니는 중간에 3 학년 한 말쯤에부터 취업을 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못 나갔었어요. 저는 인제 저도 이렇게 면접을 보고 막 했는데도 다 떨어져 가지고 못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학교로 나갔어요. 학교로 나가서 인제 학교로 이렇게 공고 같은 게 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인제 학생들을 면접 보내는 경우라서 그렇게 인제 면접도 나가고,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인제 자코리아나인가? 그때도 자코리아가 있었나? 거기다 넣어 가지고 된 게 인제 첫 직장이었죠. 그렇게 인제 중소기업 격리를 시작하게 됐고요. 특별히 뭐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그때 그 어린 나이에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인제 하면 보통 시작이 다 그냥 격리였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냥 고졸에 뽑아주는 그 직군은 격리 쪽밖에
없어 가지고 격리로 시작을 했었고, 전 결산할 때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 선급 비용 붕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음. 이거는 보험이니까 자동차나 화재 보험은 1 년마다 갱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1 년이 올해 1월 1 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요렇게 딱 1 년이 아니에요. 근데 회계 기수는 1월 1 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딱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화재 보험이나 그 자동차 보험은 갱신한 시점부터 다음 연도까지 1 년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10 월, 오늘이 며칠이냐, 10월 26일날 갱신을 해서 혹은 가입을 해서 1 년치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냈어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10월 26 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인 거잖아요. 이것만 올해의 비용인 거고, 내년 1월 1 일부터 그 10월 25 일까지다 그러면 요거는 내년 비용이잖아요. 내년 거를 먼저 준게 돼 버려요. 그래서 성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올해에 해당하는 분과 내년에 해당하는 분을 나눠서 올해 것만 비용인 거고, 내년 거는 먼저 준 비용이 돼 버려요. 돈은 한꺼번에 1 년치가 다 나가니까. 그리고 은근히 이런 틀린 거 발견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도 약간 틀린 거 인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틀리는 게 많은지 왜 이렇게 틀리는 게 많을까요? 뭔가 수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수업은 뭐 인제 잘 모르시니까 인제 알려고 수업을 받으시는 거다 보니까 틀린 게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본인이 틀린 게 아니라 이제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한 자료가 틀린다든지 그랬을 때 '아 왜 이렇게 틀릴까?'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과연 이대로 결산을 해 가지고 만든 재무제표가 맞나 싶은 재무제표들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아무리 개인 사업자라 할지라도 보통 법인은 막 통장까지 딱딱 맞추고 막 그러는 게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통장은 안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아닌 경우도 좀 있어서 쪼끔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이쪽 일을 해서 그런지 자꾸 그런 것만, 틀린 것만 저한테 가져오셔 가지고 그런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많아요, 틀린 게. 저는 여자는 회계사무소에 근무하면 좋다고, 오래 일할 수 있다고 해서 취업을 회계사무소 다니다가 경영 쪽으로 오게 돼요. 회계사무소 다니셨어요? 그건 또 예전에 얘기하셨나? 왜 난 새롭지? 회계사무소 다니셨구나. 그렇죠. 회계사무소 다니면 본인만 잘 인제 다니시면 오래 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무회계 사무실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들어 가지고 결혼하고 막 아이도 있고 그러면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격증도 없이 기초가 덜 돼서 들어가서 일 배울 때 힘들어요. 그쵸. 뭐든 일 배울 때는 힘든데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가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기초를 아무리 공부했다고 해도, 뭐 회계 원리라든지 이런 거 공부를 했다고 해도 막상 일할 때 그것과 대입해 가지고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회계 사무실은 중소기업하고 가장 큰 게 처음에 시작할 때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회계사무소는 처음에 시작하면 바로 붕괴하고 바로 인제 장부 만들고 바로 인제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업무를 배워서 인제 세무 쪽으로 특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서 처음에 되게 많이 어려워들 하시고 배울 때 많이 힘들어들 하세요. 근데 중소기업 경위는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부터 그런 거 전혀 시키질 않거든요. 잡다한 일부터 시키고, 만약에 사수분이랑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씩 일이 넘어오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도 진짜 회사마다 달라서 신입 혼자 다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도 세무회계 사무실을 다 이용을 하다 보니까 내 손으로 직접 신고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틀려도 '아 세무회계 사무실을 잘 해 주겠다.'라는 믿음으로 뭔가 등 뒤에 뭔가 있다라는 그런 걸로 일을
하니까 좀 나을 수는 있겠죠, 부담감 같은 게. 그래도 신입 혼자 있는 회사는 되게 쪼끔 사람이 많이 갈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뵙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땡스 부탁드리고요. 격리 업무 개인 가외나 출장 격리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